부목 좀 찍어주시면. 미주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모부터 해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미주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간동안 한여진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예. 주식 투자로 1,000만 원을 번 제주 초등학생이 사례가 나와가지고 예. 학부모들이 예. 굉장히 이제 그 애들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지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주간동안 투벤처스 팀에서 예. 미주부님을 예. 이제 초대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네. 못 받고 자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른들부터 공부를 해야 아이들한테도 제대로 된 주식 투자에 대한 뭐 경제 마인드도 그렇고 제대로 된 개념을 좀 심어줄 수가 있는데,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어른들이 제대로 된 주식 투자의 개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부터 개념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 뭐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그냥 뭐 한 10% 20% 수익 보면은 또 좋다고 또 밥 한번 사고 막 또 한 1, 20% 하락하면 또 이제 속상하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그게 되게 잘못된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부터 어른들이 공부를 하셔야 사실 키즈 클래스에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어른들, 사실 부모님들이 그걸 잡아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클래스를 봐도 어른들이 그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그럼 이제 어른들이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어른들이 주식 투자를 거의 좀 투기성으로 많이 하시니까 좀 감으로 많이 하시고, 좀 쉽게 말하면 어떤 회사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할지를 발굴하고 그러니까 찾고 그 회사의 주가가 적정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를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유망한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는 잘 알아요. 주가가 싼지 비싼지 몰라요. 그게 어렵다. 예, 그냥 유망하면 사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일단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가 좋으니까 이 종목 사자. 그냥 이렇게 사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못된 투자 방식이고, 그 이유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해도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살 때 그 일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 그 지역의 주변 시세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에 같은 층에 있는, 아니 같은 동에 다른 층의 아파트들도 시세를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사는 아파트의 가격이 적당한지를 보잖아요. 그럼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사려는 회사가 얼마짜리 회사인지를 알고 사야 되는데, 얼마짜리인 회사를 모르고 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가정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인지는 알아요. 뭐 8만 원에서 9만 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삼성전자가 얼마짜리 회사인지는 잘 몰라요. 시가총액을 보면 나오거든요. 내가 사는 회사의 주식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한 350조 되나? 350조짜리 회사를 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아파트를 사는 것과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의 차이가, 아파트를 사는 건 통째로 다 사는 거고,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건 조금만 일부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체를 사냐 일부를 사냐의 차이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에 사는지를 알고 사잖아요. 그게 비싼지 싼지를 계산해보고 사는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걸 안 해요. 그냥 주가 차트를 보고, 뭐 한 달 전에는 이만큼이었으니까 지금 좀 하락했으면 조금 뭐 싸게 사는 건가? 이제 뭐 이렇게 사요. 그 회사가 얼마짜리인지에 대한 가치 평가를 안 하시고, 그거는 어려운 거야, 그건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못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하시니까 자꾸 이제 감으로 하게 돼요, 주식을. 그래서 어른들이 그 공부를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볼 때 비싼 회사는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비싼 회사의 주식은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싼 회사의 주식을 사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망한 기업은 누구나 잘 알아요. 뭐 미국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한국의 삼성, 뭐 네이버, 카카오, 유망한 회사들은 다 아는데 어느 정도가 비싼 가격인지 어느 정도가 싼 가격인지를
차트만 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보다 몇 프로 하락해 있으면 지금 싼 건가? 예, 이런 식으로만 보니까 매출이 얼마짜리인 회사, 이익이 얼마짜리인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그러면 이제 그 매출과 이익으로 이제 계산해 보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이다. 그럼 같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그 투자 지표를 비교를 해보면서 아니 이 회사는 이 정도 수준인데 투자 지표가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비싸? 이 회사가 뭐가 더 특별하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회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회사.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한다. 그럼 그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뭐 카카오 게임이냐? 그럼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가 뭐 장난감을 좋아한다. 그럼 장난감을 만든 회사가 만약에 상장사라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뭐 제주도 뭐 어린이가 1,000만 원 벌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제 깨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하셨던 말이 나중에 커서 부자 되려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까지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내 몸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만 교육을 받은 거야. 내 몸이 일해서 돈을 버는 방법만 교육을 받은 거고, 그런데 이제 정말 부자들을 보면 내 몸이 아닌 내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많이 만든 분들이거든요.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든 분. 그 돈이 일하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금방 이제 부자가 되는 이제 그런 거를 못 배운 거죠. 우리 어른들은.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못 배웠는데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분들은 일단 그래도 좀 생각이 깨어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식의 어떤 개념이 좀 잡혀 있다라고 하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돈의 가치가 왜 중요하고 그런 개념들, 그러니까 돈이 돈을 어떻게 벌고 있고 그런 개념들을 주식 투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나가게 하는 거죠. 주식 투자라는 게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주식을 삼으로 인해서 내가 그 회사의 동업자가 되는 거다. 나도 그 회사에 일을 하는 거다. 그런 개념부터 일단 깨우치고, 그럼 그 회사가 돈을 벌면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도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내가 산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수익이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금 제도가 많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미국만큼 못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주니까 그 배당금이 입금되는 그 내역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삼성전자도 분기 배당이니까.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면서 네 주식 계좌의 돈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네가 앞으로 10년 뒤에 대학생이 될 때쯤 되면 이 돈이 얼마가 되어 있을 거야. 과거 10년 전에 이게 얼마였는데 이게 10배 이상이 올랐어. 그럼 네가 계속 용돈을 아껴서 네가 좋아하는 회사의 주식을 계속 사 모으면 이게 10년 뒤에 이 정도가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하루하루 막 주가 차트 보고, 내가 그런 걸 배우면 안 되겠죠. 내가 산 회사가 일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는 나이서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물건을 돈을 주고 사는 거야 라는 개념이 생길 때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우리가 사는 뭐 장난감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본적인 그 경제 순환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돈이라는 게 꼭 화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화폐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내가 얼마를 주고 교환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뭐 장난감도 교환하는 개념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뭐 주식 투자로 뭐 얼마를 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경제 흐름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기본 원리를 이제 깨우치는 거죠. 공급이 많아지면 싸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비싸지고. 그런 쉬운 예를 들어가면서 예를 들었던 게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금 1g에 대한
건 똑같은데 1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화폐를 많이 찍어서 그렇거든요. 예, 화폐를 많이 찍으니까 금 한 1g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금이 뭐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옛날보다 돈이 많아요 지금. 예, 우리가 작년 코로나 때도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양적 완화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돈을 많이 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그 많아진 돈이 주식 시장에도 흘러 들어가고 부동산 시장에도 흘러 들어가니까 우리나라도 땅도 뭐 땅이 더 넓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기본 개념을 어린이들이 배워나가는 그 매개체가 주식 투자라는 매개체인 거고, 그래서 저학년 때는 좀 뭐 주식 투자로 뭐 무슨 뭐 이 기업이 싼 가격이야, 비싼 가격이야, 뭐 가치 평가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돌아가는 개념.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뭐야?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회사니까 이 회사 좋은 회사일까? 뭐 그러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주면서 계속 조금 저학년 때까지는 좀 친숙하게 만드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이해도가 높은 나이가 되면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 회사가 다음에 만드는 뭐 맛있는 뭐 과자는 뭐가 있고 이게 지금 인기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게 네가 볼 때 인기가 없을 것 같으면 이 주식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될까?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게 돈을 벌었으니까 20% 수익 냈으니까 팔아 이런 게 아니라 예. 좀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의사를 많이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떤 주식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이유를 들어보고 왜 그 주식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유를 들어보고 부모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조금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면 좀 논리적으로 부모님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려면 부모님이 제대로 된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예, 한번 맡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설령 잘못된 선택을 해서 뭐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도 어렸을 때 손해 보는 게 낫지 어른 돼서 큰 돈 가지고 손해 보는 것보단 예, 그런 것들도 시행착오도 어렸을 때 깨우치는 게 좋으니까 예. 아이들과 어른들이 우리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서 아이디어를 같이 발굴해 보는 게 되게 좋은 학습이 될 것 같아요. 어린이들한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예, 지금 막 우리가 막 그러니까 눈앞에 이제 막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을 막 개발하고 있고 그러면은 어떤 시대가 올지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차 안에서 운전 안 해도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먼 길을 갈 때도 차 안에서 아무도 운전 안 해도 되니까 그럼 뭐 할까? 차 안에서 뭐 넷플릭스를 더 볼까? 뭐 인터넷을 더 할까? 유튜브를 더 볼까? 그러면 넷플릭스 같은 주식을 사야 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회사가 잘 될까? 그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이 막 상상하게 하는 거죠. 산업 전반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뭐 책에서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책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 예, 그런 책으로 보면 사실 어린이들은 어렵거든요. 공부 안 하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 주위 지인들도 그렇고 예, 저한테도 그냥 뭐 사면 돼? 그냥 이렇게만 물어보고 부동산을 살 때나 창업을 하려고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데는 굉장히 시간을 쓰면서 주식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 돈 버는 재테크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주식 투자에는 노력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시간과 노력, 정성을 안 쓰려고 해요. 이 회사는 왜 비싼지, 이 회사는 왜 싼지를 알고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섹터, 그 산업에 비슷한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아파트를 비교하는 것처럼 같은 반도체 회사들끼리 비교를 해보면서 아니 이 회사는 이 정도 매출에 이 정도 이익을 내는데 시가총액이 이만큼이고 이 회사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 얘보다 더 비싼데? 이런 이제 비교 과정만 거쳐도 사실 큰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정도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예. 개발을 위해서,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부터 영어 공부하러 다니잖아요. 예. 근데 영어를 하려면 1년 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달만 해도 되거든요.
두세 달만 해도 제가 얘기한 것들을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그걸 모르세요. 일단 계좌를 만드는 건 아이들 계좌 만들 수 있어요. 예. 가까운 지점 방문하셔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미성년 자녀가 그러니까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 안 되는데 넘어가는 경우 1억 원 이하까지는 10%, 그리고 5억 원 이하까지는 20%. 증여를 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3개월 내에 하셔야 되고 빨리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자녀한테 500만 원을 증여를 했는데 500만 원을 증여하고 바로 신고를 하면 500만 원 증여를 한 걸로 되는데, 만약에 그 500만 원을 증여를 해서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4배가 올라서 만약에 2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2천만 원 증여한 걸로 돼요. 바로 증여 신고를 안 하면. 그래서 증여 신고를 꼭 해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갑자기 그 주식이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공부해 보는 거죠.